여기 보면 무효와 취소, 해제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무효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는요, 페이지 50이요. 자, 이제 무효를 한번 보시면요. 무효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서 계약을 하죠. 계약이요. 그럼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요?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에서 뭐가 있냐? 요건을 갖추면 유효, 갖추지 못하면 뭐라 한다? 무효 또는 뭐라고 해요? 취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효다, 유효다, 취소로 가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유효,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특히 여기요, 착오로 있죠. 착오라는 말도 나올 수가 없겠죠. 아시겠죠? 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효는 뭐냐, 무효는 3대 원칙이 있어. 무효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고요. 무효는요, 두 번째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고요. 세 번째요, 무효는 언제까지나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이것을 무효의 3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여기는 취소는요, 취소는요, 처음부터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여기 유효는요, 취소 전까지는 뭐가 된다? 전까지는 유효가 돼, 유효. 이게 큰 차이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가 돼. 그런데 무효는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취소하면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유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든지죠. 취소는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언제까지 나죠? 취소는 10년, 몇 년 안에요? 3년 안에 취소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지금? 자, 두 번째는요. 이 무효는, 우리가 무효는 여러분요, 상대적 무효하고 절대적 무효가 있어. 상대적 무효하고 절대적 무효가 있어. 이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는 무효인데 그것을 뭐가 있다? 107조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108조가 있고요. 이렇게 107조, 108조. 절대적 무효는 뭐가 있죠? 절대적 무효는 의사무능력이요. 의사무능력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는 103조 하고요. 104조 하고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요. 강행규정 위반 이런 것을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상대적과 절대적을 전부 다 합해서 이것은 무슨 무효라고 한다? 이것을 확정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 이렇게. 이것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을 봐봐. 상대적, 절대적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이 통정의 표시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무효도 확정적 무효에 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것, 그럼 뭘 묻는 거야? 뭘 물어? 유동적 무효를 묻는다, 이 말이죠. 유동적 무효를 묻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유동적 무효에는 뭐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에는 뭐가 있냐고. 이 유동적 무효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했었죠? 무권 대리행위. 무권 대리 유동적 무효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울까요? 토지거래 허가. 또는요, 정지조건, 이렇게. 정지조건부, 이렇게. 정지조건부, 이렇게. 이것은 뭐다? 이것은 다 뭐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이요? 오늘 중간반에서 다 강의 못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구정기간에 강의를 듣거나 공부할 수 있거나 그래서요. 야간반에서 조건기한을 찍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찍어 놓을 테니까요. 민법 총칙을 집에서요. 혹시, 구정기간에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는 것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유동적, 그래서 어제도 다른 학원도 다 그렇게 찍어놨거든요. 주간, 야간 합해가지고. 왜냐면 강의를 한 주간, 다른 학원은 또 한 주간 씻는 학원도 있어요. 알겠죠? 아예 그냥 한 주간, 다음 주부터. 그래서, 하니까는 주간하고 야간하고요. 해가지고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하면 아마 조건 기한 정도는 야간에서 찍어가지고 올려놓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유동적 무효,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무효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제 무효를 보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문제를 한번 봐봐,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 83번 한번 봐봐. 83번. 다음 중 법률의 유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 줄고, 확정적이지 않는 것, 그 말은 유동적인 것, 이 말이죠. 이때는 유동적 무효만 묻는 거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다 묻는 거죠.
알겠죠? 뭐가 있다? 불공정은 확정이죠. 피성년은요, 써 옆에 취소. 취소는 뭐다? 취소는 뭐다?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무건대는요,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니을이요, 상호 명의상이죠. 이것은 확정적 유효. 유효. 그래서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이 뭐가 나오죠? 가등기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 상호 명의신탁은 그것은 명의상 약정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죠. 확정적 유효. 강박이죠. 강박은 취소인데 몇 년 안에 취소해야죠. 근데 몇 년의 경과가 있어? 12년.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정적 유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그냥 찾아야 되겠지 이게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 우리가 취소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또 무효에서 유동적인 거 지금 여기 무권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정지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자, 84번 봐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줄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걸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 상대적 그러면 그건 정답 1번. 1번이고 옆에다 써. 1번 옆에다가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죠. 반사의 질서, 불공정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무효죠. 알았죠? 이런 것은. 그런데 이런 점 봐봐. 1번부터 5번까지는 2번부터 5번까지는 절대적 무효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1번부터 5번을 다 묶고 무슨 무효라고 한다? 확정적 무효가 돼.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확정적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상대적이란 말하고 확정적이란 말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85번 봐봐요. 상대적 무효인 거 딱 두 가지만 암기하라고 그랬어. 뭐하고? 비진이하고 통정하고. 알겠죠? 나오는 문제 지문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지금.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오고. 자, 86번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걸 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해서 무효에서는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죠? 문제 구성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뭘 묻는 거야? 이러면 골치 아프죠 아주. 아시겠죠? 86번을 봐봐요. 무효인 경우 누구다? 미성년자네. 바로 옆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네. 알겠죠? 그런 말 할 수 있어. 맨 끝에 취소. 갑이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뭐다? 사기는 뭐다? 취소네. 갑이 을소유 부동산을 갑이 을소유 그럼 타인 소유는 타인 소유물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4번 갑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했네. 뭐다? 차고 이건 뭐다? 취소할 수 있네. 5번 갑이 진이 없이 자신의 고화한 점을 뭐죠? 을에게 증했으나 비진이네. 그런데 을이요 갑의 진이 아니면 알았어. 그럼 뭐다? 무효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번, 2번, 4번을 묶어봐. 여러분 1번, 2번, 4번은 왜 무효가 아니죠? 1번, 2번, 4번은 왜 무효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이죠.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그런데 취소했단 말은 없잖아요. 사기당했다 착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일단은 취소하기 전이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자의 법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아직 취소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것을 알아라 이런 말이죠 지금. 이런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는 이 문제는 나중에는 다음에 문제는 별거 아니죠. 봐. 여기 이제 봐봐. 그럼 여기서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죠. 자, 일부 무효죠? 여기 봐봐. 항상 일부 무효는 과일을 가지고 보면 돼. 과일의 일부 무효가 상했어. 상하지 않는 게 개당 1,000원이에요. 개당 1,000원인데요. 이 상한 것을 1,000원에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여러분 일부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하다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여기 일부는 뭐로 하고? 무효로 하고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이 말이죠. 일부만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일부만 유효. 알겠죠? 여기서 유효는 뭐다? 법률행위 일체성 하나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할 가능성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가분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뭐다? 가정적 의사. 이렇게 가정적 의사. 여기서 뭐죠? 일체성, 분할 가능성, 가정적 의사. 이렇게요. 분할 가능성, 가분적.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할 가능, 가분적이 돼야 돼. 분할 가능, 가분적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일부는 모유라고 일부는 유유하려면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양적 일부무효다. 이렇게 양적이요. 이렇게. 가정적 의사가 뭐죠? 이것을 개당 상한 것을 개당 1,000원에 가져가라면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런데 얼마에 가져가라고 하면 300원에 가져가려고 한다면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알겠죠? 이거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대로 살려고 하면요. 뭘 아까운지 알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면 과일이 많은데 과일이 조금 더 보면 다 조금 이상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개당 1,000원 이렇게요. 이걸 가정적 의사. 이것을 무슨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봐봐요. 여기서 무효를 다 취소로 바꿔. 일부 취소는 뭐란다? 전부를 취소로 한다. 일부만 취소하고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똑같아. 일부 취소, 일부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약관법이죠? 약관법 16조요. 16조에 뭐라 하냐?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딱 법에 나와 있어. 원래는 우리 민법은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약관법 16조는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요, 약관법이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의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강행 규정의 일부가 무효? 강행 규정의 일부가 무효면 무조건 일부만 무효냐? 그건 큰일 나. 강행 복귀의 일부가 무효면 첫 번째 법 규정을 따라. 법 규정으로 가. 그런데 약관법 16조는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고 돼 있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법 규정이 없어. 법에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지금 137조.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 뭐가 있냐? 전세권이죠. 여러분, 전세권에서 존속기간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을 넘으면 몇 년으로 단축된다고 돼 있어? 법에 10년으로 단축돼. 만약에 13년으로 했다. 그러면 10년이 돼. 우리가 부동산 환매 몇 년이다? 5년이죠. 8년으로 계약했어? 몇 년으로 돼? 5년으로 단축돼. 그럼 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럼 그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 무효에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자, 138조. 138조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에서는 무슨 말이 중요하냐? 일단 여기에서 무효는 성립한 후, 법률행위가 뭐한 후? 성립 후 문제된다. 성립 후 무효는. 그럼 여기는 뭐죠? 전환이죠? 전환은 뭐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일지라도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무효행위 전환은 남의 자식이요, 타인의 자죠. 타인의 자를 친생자 신고하면 돼야 안 돼요? 친생자 신고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요, 이 남의 자식은 원래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양 신고. 그러면 친생자 신고하면 무효가 되죠. 그런데요, 이 친생자 신고를 보면 무효니까 친생자 신고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신고를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혼인 신고하기 전에 혼인 외의 출생자는 무슨 신고를 해야 돼? 인지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는요, 혼인 중에 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그런데 그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봐주자? 처음부터 입양 신고, 인지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죠. 왜요? 아버지가요, 그 아이의 엄마하고요,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인지로 보는 거예요. 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비밀증서죠. 비밀증서유언이 무효예요. 그럼 이것을 뭐로 볼 수 있다? 자필증서유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음이죠. 어음이 무효면은요, 이것을 차용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채권법에 보면 연착
연착된 승낙이잖아요. 연착된 승낙. 이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뭐로 볼 수 있어? 청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말이지. 이 유언은 뭐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뭐다? 단독이죠.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죠? 요식이죠.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음이죠. 어음 뭐다? 요식행위죠. 차용증은 뭐다? 불요식행위이죠. 불요식. 그러니까 어음이 요식이 불요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불요식이 요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어. 차용증이 무효라고 해서 차용증을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차용증은 뭐죠? 달력 뒤에 찢어가지고 매직으로 쓴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승낙은요? 승낙은 불요식이죠. 불요식. 여기 청약도 뭐다? 불요식이죠. 그래서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요식이 불요식으로 되는데 불요식이 요식으로는 안 된다. 불요식이 요식은 안 돼. 알겠죠? 이것을 모요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39조가요. 모요행위 추인이에요. 모요행위의 추인이요. 이 모요행위 추인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뭐다? 무권 대리행위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뭐다? 유동적 무효. 이 유동적 무효인 것을요. 유동적 무효인 것을 추인에 의해서 언제부터 소급해서 확정적 뭐로 만들어? 유효로 만드는 것이요. 확정적 유효. 이것을 무권 대리행위 추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모효행위 추인이잖아요. 이때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얘기해. 확정적 무효. 그래서 여기서 추인하면 어떻게 해요?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 그때부터란 말은 소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는 소급한데, 무권 대리는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을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끔 추인이 모르겠다고 온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추인. 얘기하기가 참 까다로워. 어떤 추인을 묻는 것인지, 무효행위 추인인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인지. 다음 시간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 추인이란 말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그럼 도대체 뭘 묻는 건지 모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는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무효행위 추인은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하고요. 가장매매를 짜고 가장매매. 가장이란 말이 뭐죠? 가장은 통정이죠. 통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무효. 을 앞으로요 등기라죠. 그럼 이 등기도 무효가 돼. 무효. 언제? 2월 1일. 우리가요 무효행위 추인. 죄송한데 무효행위 추인은요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어. 되는 것은 107조 비제니 108조 통정의 표시는 추인할 수 있고 103조 안 되고 104조 불공정 법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강행규정 위반 안 되고요. 여기 뭐다? 의사무능력자 이것은 돼. 그래서 107, 108 의사무능력.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어제 내가 계약한 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친구들이 나 어제 너 기분 좋게 도장 눌러놓고 도장 찍어놓고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죠. 친구들이 알았어 그러면 어제 그냥 계약한 거 그냥 그대로 할게. 어제 계약한 거 그냥 그대로 내가 오늘 그대로 인정할게. 오늘. 그러니까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거든요. 의사무능력자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건 영원한 무효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너 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술이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2월 2일날 그 다음날 깨어나가지고 뭐를 해요? 어제 것은 영원히 무효예요. 절대로 무효가 유효가 될 수 없어. 왜요?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2월 2일이요 2월 2일 술에서 깨어나가지고 나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알았어 어제 그러면 계약하는 거 내가 좀 손해 본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인정할게. 그걸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2월 1일 날 계약이 무효인데 그 무효인 것을 알면서 그 계약의 내용대로 다시 그냥 인정하는 거 그걸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 2월 1일 계약의 내용대로 동일하게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 오늘 그런다. 그때부터 오늘부터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되는 거? 계약으로 보는 거. 계약을 뭐죠? 법률행위죠.
그것을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니까 뭐가 없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소급표가 없죠? 그럼 여기 봐. 여기 소급표가 없잖아요. 여기 2월 1일부터죠? 잘 한번 봐봐. 여기서요. 뭐를 보냐면 여기 이런 말이 나와. 당사자간 이런 말. 당사자간. 당사자가 누구를 얘기해줘? 당사자. 당사자는 누구를 얘기해? 특정인과 누구를 얘기해? 특정인을 얘기하잖아요. 특정인과 특정인. 이 특정인과 특정인을 뭐라고 한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채권에서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소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뭐가 안 된다?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안 되죠? 의사무능력 추인할 수 있다.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이 추인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그런데요,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은 누구는 인정된다? 무효행위 전환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무효행위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고, 또 무효행위 추인에서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생명보험계약 있죠. 생명보험. 알죠? 생명보험을 들 때는 피보험자의 V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아내가요, 남편이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명보험 계약을 들었단 말이죠. 그건 절대로 효력이 없어요. 알죠? 그리고 나중에요, 남편한테 깨어나면은요, 사인 받으려고요? 그건 절대로 안 돼. 생명보험 계약은 언제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돼. 알겠죠? 나중에 추인한다 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원래는 재산상 법률행위는 원래 소급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법상의 신분관계는 오늘부터 이어다가 이상하잖아요. 봐봐요. 둘이 있는데요. 혼인신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혼인신고했어요. 그럼 절대로 이건 혼인이 아니에요. 혼인신고는 가장 중요한 게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같이 동거한다고 해서 결혼한단 말하고 다르죠. 동거한단 말하고 혼인한단 말하고 달라요. 판례 뭐라 하냐? 동거 중에 아이가 출산됐거든요. 그래도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면 그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애 낳은 것하고 혼인한단 말하고 다르죠. 우리는 애 안 낳고도 혼인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 낳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가족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혼인의 의사예요. 알죠? 그래서 내가요, 같이 동거 중에 있는데요, 일방이 혼인신고해서, 그럼 그건 무효예요. 근데 내가 그걸 3개월 뒤에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심사숙고하다가요, 알았어. 다음부터 이런 거 하려면 나한테 꼭 얘기하고 해. 하면서 그냥 혼인신고할 때 그러면, 혼인신고 이것은 그냥 내가 그러면 인정할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래서 그 혼인이 3개월 전부터 살았는데, 오늘부터 유효가 되면, 그러면 지금 3개월까지는 두 남녀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가족 관계는 처음부터 유효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관계를 따지죠? 주로 재산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신분관계는 의사가 중요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87번. 자, 1번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원이 소멸한 후 줄거. 아까 말했죠. 봐봐. 여기 봐봐.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이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의사무능력. 그 말은 술이 만취해서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컨디션 한 병 마시고. 컨디션. 알겠죠? 술이 깬 상태에서 해야 돼. 그래서 뭐란다? 무효원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표가 없다. 옆줄 긋어 당사자 간의 채권적 소급 인정. 당사자 간의 채권적 소급 인정. 이렇게. 자,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죠. 여기 말했어.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되는 거. 추인이 안 되는 거 뭐다? 103조 104조 강행법규.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 되는 거 뭐다? 104조. 불공정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죠.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4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죠.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의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3번 4번 아주 중요하죠. 4번 틀렸죠.
자,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줄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확정적으로 무효. 거기까지. 아직 안 했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88은요.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 법률행위 무효 1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물권행위죠. 그러면 당연히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2번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107조 점 찍고 108조 그걸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가 불성립 줄고 불성립하면 무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 무효란 말이 나올 수 일부 무효고 무효행위 전환이고 무효행위 추인이고 무효란 말이 나올 수 없어. 적용될 수 없다.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효 동그라미 맨 앞에 무효 처음부터 효력 X죠.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맨 끝에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요 일부 무효죠. 5번에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 이렇게. 자 89 추인이죠. 자 추인을 봐. 1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줄고 알고 추인하죠. 그런데 추인이 안 되는 것 세 가지를 암기해라. 103조 104조 강행법규 뭐라고? 104조 강행법규 위반. 그러니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도 유효가 될 수 있다. OX, X.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 누구냐면 추인은 취소하지 못해. 다음 시간에 배워요. 3번은요.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무효인 매매를 뭐라면 추인.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뭐로 본다?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매매가 뭐죠? 108조죠. 107조하고 108조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이지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번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 일코 줄고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 이퀄 미성년자인 상태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자 5번은요. 원인 무효의 등기 줄고 원인 무효의 등기 무효 동그라미 하고 써 언제까지나 효력 X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인 무효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줄고 장기간 일을 한 바 없다 줄고 장기간 일을 한 바 없다. 이를 먼 끝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왜요?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한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다.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무효 뭐죠? 토지거래 허가를 잠깐 봐. 그럼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있느냐? 예전에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요 최근에 우리가 3기 신도시가 6군데인가 생겼죠. 어디 생겼다? 여기요 남항주 왕숙지구하고 뭐 생겼죠. 그래서 지금 남항주 왕숙지구 같은 것은 3기 신도시로서 토지거래 허가로 작년에 묶였죠. 그래서 작년에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죠. 최근에는요. 그런데 이제 시사성 문제로 해가지고 왕숙지구하고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작년에 나왔죠 시험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문제는 뭐 시사성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는 누가 허가구역으로 묶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어느 경우에 소유권이나 지상권 설정과 같은 유상행위일 때 그러니까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일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일정 면적 이상의 거래일 때 일정 면적 이상 알죠? 이때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갑이죠. 갑이 허가구역 내 토지고요. 갑하고라고 여기서 계약하죠. 2월 1일 계약을 하죠. 이러면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뭘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이렇게 계약하면서 허가.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고 대금 청구권이 있고요. 그다음 을은 갑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허가를 받아서 하면 이것을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유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갑일한테 등기해지면 여기서 물권행위도 뭐가 되겠죠? 유효가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유효니까요, 여기서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 부담하고, 이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를 남기고요.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 불행이고요. 이렇게 채무 불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죠. 이것은 여러분요, 허가를 받았을 때 문제가, 허가를 받았을 때.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신청한단 말이죠.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인데 나중에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언제부터요? 유효가 돼. 언제부터 유효가 된다?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가 돼. 현재는 무효예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돼. 허가를 반드시 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 몰라? 몰라. 그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이라고 그래. 유동적, 불확정적. 그러니까 현재가 뭐다? 무효,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 이 토지거래 허가는 현재 무효죠.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효력 규정이고, 효력 규정에서 무효니까 뭐다? 마이너스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요, 중개사법에서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배우죠.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 그때 그 토지거래 허가는 계약 당사자하고 국가 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용 왕숙지구에 있는 토지를 샀다. 그러면 남한교 시청에 가서 두 사람이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우리 민법은 계약을 체결해서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가 나올 때까지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는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이에 갑하고 우리 시청에다가 뭐란다? 허가 내달라고 접수를 하겠죠. 그럼 그 접수를 해가지고 검토하고 불허가 쳐고 나면 다시 이재기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죠. 이런 과정을 다루는 거예요. 허가가 나올 때까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민법은 뭐다?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지금 현재 허가가 없어서 무효인데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무효인데 이것을 다루는 거야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원래 허가를 받았으면은 채권행위, 그 다음에 물권행위 유효고 의무부담하고 이행의 문제가 있고 채무불행이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아직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의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 뭐다? 이것을 이행지체다.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없고 해제가 없고 소멸상이 없고 원상회복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나온다? 허가 전이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행이 없다. 이행지체가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소멸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서 을이 뭐란다?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하죠. 계약금을 1,000만 원 지급했어. 1,000만 원. 이 계약금은 허가 전이다. 허가 전이면 뭐다? 이것을 유동적 무효다. 그럼 유동적 무효를 봐봐. 유동적 무효일 때는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불허가 나온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이죠. 확정적 무효이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어. 확정적 무효면 반환 청구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는 우리는 계약금 뭐죠? 계약금은 565조에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뭘 한다? 추정하죠. 추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잖아. 허가가 있든 없든 중도금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시험에 이렇게 나와. 갑과 을이 토지거래허가 경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그럴싸하죠. 우리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허가가 있고 없고 대통령이 바뀌고 말고 관계없다고. 알겠죠?
뭐가 중요하다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요, 자 봐,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요, 갑과 을이 1번 계약을 해. 갑과 을이 1번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요, 2번에 뭐죠? 협조를 해.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허가가 나와. 허가가 나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1, 2, 3, 4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 일단 협력하는 것은 부수적 의무라고 그래. 부수적 의무다. 부수적 의무요. 대금하고 등기를 뭐란다? 주된 의무다. 이렇게 주된 의무요. 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요, 땅을 샀단 말이에요. 땅을 샀는데 이 땅이 막 울퉁불퉁해 가지고 이 사람이 땅을 뭐를 해주겠냐? 좀 정지작업을 해주기로 했어. 정지작업. 알았죠? 그래서 땅을요 10억 원에 샀단 말이죠. 그런데 땅을 사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정지작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정지작업 비용이 10억이 아니잖아요. 알았죠? 진짜 이 계약은 뭐다? 대금하고 등기가 목적이잖아요. 정지작업은 이 사람이 그냥 해주기로 한 거죠. 알겠죠? 서비스로. 이것을 부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주죠. 안 해준다 해가지고 이것을 의무로 위반한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된 의무를 위반해야 해제한다 이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런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퉁불퉁하니까 땅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내가 다른 업자를 데려와서 해야 되겠죠.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요, 그 비용을 달라고 해야지. 그걸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도 안 줘? 그럼 어떡한데? 법원에 뭘 한다? 소송으로 청구하죠. 소송으로. 왜? 의무가 있는데 안 했으니까 소송을 청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봐봐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말이죠? 뭐가 재밌죠? 내가요, 갑일한테, 빨리 협조해 주세요. 가서 여기 허가 받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갑이 뭐라고 그래? 매매 대금 주면 협조해 줄게. 매매 대금 주면 협조해 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협력해. 그리고 허가가 나와. 그러면 대금을 달라고 해야지. 알죠? 협력해 달라고 했더니 허가가 더 나오기 전에 돈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허가가 되기 전에는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래서 협력 의무는 중요한 게 해제할 수 없다가 중요해. 알겠죠?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 확정적 유효인 게 있어요. 유효. 확정적 유효인 경우 두 가지. 확정적 유효. 뭐가 된다? 지정해제. 지정해제가 됐어. 여러분요, 지금 왕숙지구는 언제 해제될까요? 왕숙지구는 아마 다 만들어졌을 때 아마 해제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됐어. 지정기간이 뭐가 됐다? 만료가 되고 재지정을 하지 않아. 재지정을 하지 않아. 아마 왕숙지구가요,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5년 안에 건물이 뭐 다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따게 되면은 아마 왕숙지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한 10년, 15년을 먹고 살지 않을까요? 알겠죠? 계속적으로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발이 되면 왕숙지구만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왕숙지구 그 옆에 있는 동네들 있죠? 뭐 진접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이제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있는 동네가요, 땅값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저평가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그쪽도 계속 뭐란다? 건물을 짓고 그러기 때문에요. 부동산가에 좋은 게 뭐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문 닫고 다시 옮겨가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동산 하면서 입주 장사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아예 그냥 부동산을요, 누군가 상가로 부장받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월세를 좀 더 많이 주고 한 3개월에서 4개월, 한 6개월 정도만요, 한꺼번에 이렇게 깔쓰레기 해가지고 주고 나서 거기서 입주 장사만 하고 딱 튀고, 또 다른 데 또 부동산이 또 오픈하죠. 그럼 거기 또 입주 들어가죠. 또 거기만 가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그게 아주 자유롭죠. 다른 직업은요, 기분 나쁘다고 불고기집 하다가 옮겨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불판 들고 가다가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안 돼. 그런데 여기 확정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되는 거, 무효. 확정적으로 무효. 기본적으로 세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어. 첫 번째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이 있고,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협력 의사를 거절해. 이런 봐봐요. 협력을 해야지 허가가 나오는데 협력을 거절해.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는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 허가를 받는다? 어느 경우에? 뭐죠? 소유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유상행위란 말이죠. 증여와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냥 나하고 둘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매매계약?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매매니까. 그런데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한다? 증여계약서를 써. 증여계약. 그러면 처음부터 두 사람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란다? 처음부터 허가를 뭐란다? 배제하거나 잠탈한다. 이렇게 잠탈한다. 그럼 이것도 무조건 무효가 돼. 불허가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허가를 배제나 잠탈을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정지조건부로 계약해서 플러스 정지조건부로. 그런데 그 정지조건이 성취할 수가 없어. 성취할 수가 없어. 그럼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돼. 무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을 한 경우 했는데 정지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럼 무효가 돼.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은 뭐다? 효력규정 마이너스죠. 무효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등기요. 중간생략등기는 단속 규정에 해당하여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여러분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 모르면 내일 아침 부정이 되기 전에 노란 차를 타고 한번 갔다 와야 돼.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는 플러스죠.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이 없어요. 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무효니까 마이너스예요. 중간생략등기는 단속 규정이죠. 위반해도 유효예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돼. 그렇게 암기하면 돼. 알겠죠? 우리가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해.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근데 그 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잖아. 성취할 수 없어? 그럼 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가 돼.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가요 조건에서 그걸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고. 자, 여기까지. 이것을 토지거래 허가라고 그래. 먼저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자고요. 90번. 자, 확정적 유효인 것 딱 하기 줄고. 확정적 유효. 그럼 확정 유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뭐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뭐 하지 않는 것?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것. 정답 5번이네. 알죠? 지정이 해제된 경우 맨 끝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 알겠죠? 1번 봐봐. 1번은 뭐가 중요해? 뭐가 중요해? 불허가 처분. 2번은 뭐가 중요해? 처음부터 배제 잠탈. 아까 말했죠? 매매계약인데 증여로 한 경우. 3번은 뭐가 중요해? 쌍방이 협력 의무 가운데 허가 신청 협력 의무 거절했다 이 말이죠. 4번은 뭐요? 정지 조건 플러스 허가의 조건이 불성치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91번. 자요, 갑과 을이죠. 토지거래가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여기 봐봐. 여기 허가를 받기 전이죠. 허가가 없죠. 채권행위는 뭐가 된다?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허가를 받기 전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2번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죠. 봐봐. 허가 받기 전 봐봐. 허가 받기 전 채무불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행실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채무불행을 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위계약 체계로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으면 언제부터 유효이다. 허가 받으면 소급해서 계약 체결 시에 소급. 허가를 받은 때부터 그러면 안 돼. 계약 체결 시에 소급. 이렇게.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허가 신청 협력 의무 거절 의사를 명백했다. 협력 거절 그러면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무효가 된다. 허가를 받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됨에 있어서 할 때 무효 동그라미 무효. 누구든지 주장을 써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해. 그럼 봐봐요. 불허가가 나왔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나는 허가가 안 나오면 무효죠. 무효인데 나 때문에 허가가 안 나왔죠. 그래도 나는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92번. 1번 매수인의 매매 대금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매도인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봐봐. 여기 봐봐. 대금을 줘야 협력한다. 말이 안 돼. 순서. 계약하고 협력하고
허가가 나와야 대금을 청구해. 대금 줘야 협력한다. 너 X. 2번 매도인은 관청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어. 왜요? 줄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 이러면요, 허가를 끝내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에요, 국가가 판단을 해? 국가가 판단하는 거죠. 일단은 협력해. 그리고 허가를 신청해. 허가가 안 나오면 그때 얘기하면 돼. 3번 당사자 일방은 허가받기 전 줄거 유동정 무효. 여기 봐봐, 유동적 허가받기 전이죠.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번은 뭐가 중요해? 가운데 불허가 처분 맨 끝에 뭐가 중요해? 확정정 무효.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협력 의무 불이행 줄거 협력 의무 불이행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